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재밌는 거지. 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였죠? 조국? 아니 말고 뭔가요? 정치 문맹 탈출을 위한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진행을 맡은 구자홍 기자입니다. 신동아 정혜영 기자입니다. 아, 저도 신동아 기자네요.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후보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책이나 이런 공약보다는 네. 후보들의 부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역대 배우자, 그러니까 후보들의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번 대선까지 하면은 총 5번 대선을 이제 지켜보는데요. 이런 대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뭐라고 규정하는지 혹시 알아요? 뭐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비호감 대선.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누가 그 국정 운영을 잘할까, 이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못할까, 누가 더 나쁜가, 이런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후보들에 대한 잘잘못도 따지지만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배우자가 더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배우자가 더 나쁜가, 어느 배우자가 더 흠결이 많은가. 참 특이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이제 놓고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각 당에서 굉장히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두 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뭔지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먼저 논란이 됐어요. 어떤 게 논란이 됐었냐면 허위 이력이 좀 문제가 됐어요. 이 회화를 전공하고 그 미술 전시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 여러 대학의 강사, 뭐 부교수 이런 걸 했다라고 이 이력을 썼었는데 그걸 이제 따져보니까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있는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상의 경우에는 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 상을 받았다. 이런 이제 허위 이력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는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도 이제 또 그런 이 도덕성 논란에 좀 휩싸이게 된 거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법인카드가 제일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국가와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공무원이 지금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도지사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일이라는 것도 무슨 공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사적 심부름 같다. 그러니까 뭐 먹을 그 뭐 음식을 사다가 준다든지 뭐 그 제사 음식을 사다가 준다든지. 근데 이런 이제 불법 의전 논란이 좀 불거졌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음식을 뭘로 샀느냐 보니까 아 이건 경기도 행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카드를 이 개인 이 가족의 어떤 음식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제 이것이 좀 논란이 된 거죠. 그 정 기자는 두 사람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조국? 아니 말고 그러면 신정아. 아 신정아. 신정아 씨가 굉장히 허위 이력.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위를 따지도 않았는데 학위를 해외에서 따왔다. 그래서 이제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정아 씨도 그 당시 이제 위법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위법한 걸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찬찬히 따져보니까 이게 위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이력도 상당히 문제예요. 허위 이력은 만약에 공직 후보자가 허위 이력이 밝혀지잖아요. 당선 무효가 돼요. 물론 이제 배우자기 때문에 뭐 그 남편의 어떤 당선 무효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도덕적 문제로 끝날 수 있죠. 자기가 공직 후보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하나는 좀 이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가 조작 혐의예요. 이건 이제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닌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건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뭐 의전 좀 더 받고 음식 좀 제공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그 서비스, 그러니까 그 의전 서비스를 받았고 또 이제 그 불법으로 그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라면 이런 이 사람이 배우자로 있는 사람에게 이 공적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도덕적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위법성이 가미가 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대선에 있어서 어떤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처음에는 약간 좀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이제 뭐 사과를 하니 마니 또 언제 국민 앞에 나타나니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일찌감치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사실상 이제 자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관심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불거지자마자 그 빠른 시간 내에 사과를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선거 악재로 끼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법적인 그 논란이 돼 있다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김건희 씨를 지켜야 된다, 오히려 김혜경 씨를 지켜주자, 이런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렇죠. 특히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악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취록 공개가 이 사람이 뭔가 감추려고 했던 치부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녹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선거 전략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생기다 보니까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건사랑이거든요. 건사랑 회원수가 처음에는 뭐 한 200~3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녹취록 공개 이후에 회원수가 막 증가해서 지금은 7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그 김혜경 씨가 공격받을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뭐 그 도와주자 이런 여론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팬카페가 생겼대요. 함께 해요. 김혜경과 우리가 함께 한다. 이런 팬카페가 생겨서 지금 회원수가 한 35,000명 정도로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일이고 비호감이지만 우리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배우자도 우리가 지켜줘야지. 근데 이렇게 이 지지가 가족으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사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만든 사람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선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과거 이 정치적 그 지지 성향으로 보면 반대했을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김건희 씨를 도와주겠다, 팬카페도 개설하고 회원수가 뭐 몇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이요, 비호감 대선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는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뭐 부모 또는 이 자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그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런 도덕적 눈높이를 맞추려고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의 좀 자질은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